네, 7월에만 하더라도 2,700고지를 넘보던 코스피 2,300선마저 내줬습니다. 자, 연초 수준으로 후퇴를 했는데요. 투심 악재에 민감한 상황입니다. 단기에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 개선도 힘들다라는 이야기들 앞서서도 살펴보셨는데요. 바닥을 예단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반면에 과매도 구간인 만큼 반등을 또 준비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패닉셀에 대해서 좀 주의하자라고 하는 부분들 의견이 지금 여러 개 갈리고 있는데 어려운 시장이지만 또 이 상황에서도 수급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하창원 헤르메스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풍낙엽이 따로 없습니다. 예. 자, 이쯤 되면은 급락의 원인이 수급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투심에 얼어붙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코스피에선 반도체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인데 아시다시피 두 섹터가 모두 다 급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정말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고공행진을 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조금 부정적인 요인들이 그러니까 있었지만 이 상승을 할 때는 사실 조금 이렇게 외면했었던 그런 이슈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된 것들도 있고 대외 환경들이 좀 바뀌다 보니까 거기서 좀 강력하게 조금 이제 하락 투심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지수가 일단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빠지면서 코스피 일부 종목에도 좀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그런 안 좋은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은 전쟁이라는 이슈와 맞물려서 이제 강달러 기조가 나올 수 있는 사실 엔화 같은 경우도 150엔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당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의 이제 달러 강세 기조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기준금리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미국 쪽에서는 한 번 더 올린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금리 기준차 결국엔 그게 이제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을 좀 이탈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것 때문에 그것만으로 빠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요인들이 좀 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총평 한번 들어봤고요. 자, 급락이 나온 어제장에서 시간외 움직인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이 미래 교육을 위해서 통큰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소식에 메가MD와 YBM넷 올라온 모습이고요. 상한가 행진 이어간 모습입니다. 중국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이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국제약품에 대한 관심 9.89%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장마감호의 호실적으로 에어부산 9.84% 오른 모습입니다. 한주 라이트메탈도 2.75% 오른 모습인데요. 이 현대자동차 경량화 부품 수주에 대한 해명을 내놓아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외 특징주 5종목 가운데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 주 라이트 메탈을 좀 골랐습니다. 어제 시간에서도 좀 등락의 움직임들이 사실 좀 다양하게 나타났었는데 지금 이제 연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이제 감기 관련된 부분이나 교육주들이 움직였는데 저는 일단 시간에 상한가 종목을 거의 안 들고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주 라이트 메탈을 골라왔고요. 일단은 전거래일 시장에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사실 주가의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까지 연속적으로 좀 상승력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제 투심 자체가 굉장히 강하구나.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이렇게 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20% 이상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 시간에서도까지 일단 연속적으로 나온다라고 본다면 일단은 이 이슈 자체를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좀 추가적인 수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EM 플랫폼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사실 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 전기차 쪽에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수주를 또 봐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좀 기대가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차량 경량화로서 사실 좀 이슈가 이전에도 있었던 회사인데 결국에 이제 전기차 쪽이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경량화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이슈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상반기에 북미 완성차 업체에게 좀 수주를 했었던 부분에다가 이제 현대까지 됐기 때문에 이
OEM 플랫폼 확대에 따른 수혜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받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고요. 일단은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실적은 또 장부가에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바닥권에서의 좀 턴어라운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이 종목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 경량화 부품 4천억 규모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 관련해서 오른 한 주 라이트 메탈입니다. 가격 접근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차트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최근에 조금 급등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도 일부 박스권을 좀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주가가 한번 좀 슈팅이 나온 이후에 좀 꼬꾸라진 모습인데요. 최근에 좀 유의미한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분에서의 매물대는 좀 일정 부분 좀 소화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5,5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거래량들이 터졌을 때 일정 좀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굉장히 좀 강력한 트리거가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지금 5,500원 이상 부분에서는 좀 슈퍼 매물대가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래량보다 최소 2배 이상은 터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해당 매물대 중간 라인으로 좀 잡았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 3,850원 그리고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 4,250에서 4,400으로 잡았는데 웬만하면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박스권이 제가 밴드 하단을 지지하는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라이트 메탈에 대한 가격 전략도 확인을 하셨습니다. 네, 본격적인 실적 시즌 맞아서 실적 발표 기업들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기아, 삼성중공업, 호텔 신라를 비롯해서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의 증권사 실적 전망치 재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 중에 중요한 부분만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전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마이너스 2.19% 빠지면서 20조 원 정도 돌파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순풍을 돛을 단 전장사업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아의 경우에는 영업이익 부분 좀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무려 265%나 급증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판매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기업이죠. 이어서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강력한 수주를 바탕으로 큰 변동 없이 흑자 전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흑자 전환은 좀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금호타이어가 무려 영업이익이 3,911% 급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여기에서는 호텔신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반대로 흘러갈 걸로 보여지는데 매출액은 24%대 급감, 영업이익은 158%대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및 해외 면세의 호조세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챙겨야 할 실적들 나오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기업만 살펴볼 텐데요. 어떤 기업부터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삼성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주가의 조정들이 상당 부분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특히나 영업이익에 대한 이제 종합 5사에 대한 전망치가 좀 상당히 낮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좀 주가의 하락 부분들이 일정 부분 나왔는데 일단 조선업 같은 경우는 방향성 자체가 이제 좀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내년에 대한 실적 자체가 올해보다는 더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 부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헤비테일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장부가로 점진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텐데 계속적인 수주량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신조선가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하나오션과 아마 삼성중공업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해양 플랜트까지 좀 플러스 알파로 붙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해양 플랜트까지 보신다라고 한다면 두 기업 좀 중심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조선 쪽으로만 보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이제 수주 목표치가 워낙 높은 그런 이제 회사들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 이제 조선업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신 부분들도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좀 타이밍을 보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카타르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계속 높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HD 한국조선해양이 이미 많은 양의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삼성중공업도 지금 사실 이제 딜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서 추가적으로 수주가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 사인만 앞둔 이런 계약건들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좀 가시화가 된다면 충분히 연간 목표치는 뭐 달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수주들이 계속 쌓이는 상황들 그리고 국제해사기구에서 계속적인 환경 규제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LNG선에 대한 수요나 뭐 이제 또 부유식에 대한 또 FLNG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 여러 가지 수주가 좀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면 일부 이제 해운업이 좀 좋지 않아서 컨테이너선이 좀 줄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또 가능하다라는 전망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플러스 해양 플란트까지 보시는 분들 위해서 또 삼성중공업 실적도 기대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녹록지 않다 보니까 네. 가격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6,800원 라인부터 7,200원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좀 지지대 부분을 좀 봤는데 사실 매물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서 네. 시장이 조금 출렁거리면 약간의 좀 추가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8,500원을 잡기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좀 중기적인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전고점 돌파 10,000원까지도 보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000원으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 더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하나금융 지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좀 잠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금융주들이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사실 이제 제가 이 시기에 금융주를 투자하는 걸 그렇게 좀 선호하거나 이렇게 말씀드리진 잘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이제 배당주들을 조금 편입을 하셔서 경기 방어적인 부분을 좀 첨가를 하셔서 이런 좀 패시브 자금을 좀 만들어 놓으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운용 자금에서 전부 다 액티브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는 사실상 수익을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일정 부분을 남겨놓으면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회사 역시도 이제 님 관련된 부분에서 단기적인 뭐 부분의 이슈는 있었지만 뭐 일단 금리 자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의 수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손 충당금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리포트도 최근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뭐 배당 여력들도 뭐 8.5% 이상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금융주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시세 차익보다는 약간 패시브 인컴을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좀 짚어봤는데요. 자, 가격 전략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4만 원부터 4만 1,000원까지 조금 더 눌렸을 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가는 4만 4천 원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아무래도 연말에 이제 기말 또 바닥 이후에는 또 주가에 낙폭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낮게 설정을 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 37,200원으로 전저점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사실 오늘 앞에서는 이제 오늘 실적 발표할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린 부분이고 네.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오늘 잘 들어봐야 될 부분이 오늘장 관심주일 텐데요. 자, 하창원 본부장님이 꼽으시는 오늘장 관심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한미 반도체로 좀 꼽았습니다. 뭐 네. 사실은 저는 색조 ODM, OEM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긴 했는데 그건 이제 뭐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네. 실적 대비 굉장히 그 시장 대비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50 신고가 부분은 흐름 계속 자체가 있는데 굉장히 견조해서 좀 네.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하나 골라오신 걸까요? 아니요, 이것도 이제 반도체 쪽에서 좀 강한 종목 중에 아, 하나인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에도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거의 뭐 말아 올려서 좀 마무리가 됐거든요. 여전히 반도체 하면 HBM이고 그 안에서 이제 TC본도 쪽에서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 이 시장에서는 좀 독보적인 기업이다. 좀 인식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대주주가 고점에서도 매수를 대량 매수한 것들도 사실 투심에 굉장히 좀 네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엔비디아에서 추가적인 HBM 모델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하이닉스 향에서의 좀 이런 이제 계열에 있는 한미 반도체가 좀 좋을 수가 있고 지금은 뭐 특허나 이런 부분으로 단기적으로 뭐 삼성량이 늘어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한미 반도체가 결국엔 삼성 것도 좀 어느 정도 물량을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그럼 양 사이드를 들고 온다라고 했을 때 좀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한미 반도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든지 EMI 차단 막시드 이런 좀 전 세계 점유율 1위의 또 제품들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이라든지 이런 물량에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또 후공정에서도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뭐 시장에서의 계속 기대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시장의 관심을 한 번에 사실 받아온 한미 반도체였는데 이번 조정에서도 지금 한번 다시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53,000원에서 56,000원을 좀 설정을 했는데 조금은 눌렸을 때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지수가 오늘도 미국 주식이 좀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약간은 좀 하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한 65,000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6,000원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해당 가격까지 빠지면 뭐 HBM에 대한 이런 정말 이 기대감 자체가 아예 꺾이는 이슈가 아니라면은 네. 오히려 2차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자체는 손절가 오히려 추가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한미반도체 일단 65,000원으로 목표가 제시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에서는 한주라이트메탈, 삼성중공업, 하나금융지주, 한미반도체까지 투자 포인트 점검해 봤습니다. 네, 본부장님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